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말,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퇴직을 막 한 분들이라면 이 말을 실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회사와 조직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세대에게 퇴직은 곧 종착역처럼 느껴지는 단어였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20년, 길게는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집은 있으니까, 쉬고 싶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지만 막상 하루 이틀 아무 일 없이 집에 있으면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 없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을까요? 여기 은퇴 후 인생 두모작을 제대로 준비했거나 그렇지 못해 고생한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 김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기술직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그는 처음엔 정말 달콤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침 늦잠, 여유로운 산책, TV 시청. 하지만 그 일상도 2달이 지나자 지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무게로 다가왔죠. 그는 말합니다. 퇴직 전엔 일이 너무 많아 힘들었는데 막상 일이 없어지니 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는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고 1년 뒤 지역 도서관 내 북카페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내리며 내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정호 씨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배우는 데는 퇴직도 이유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58세 이은경 씨입니다. 30년 가까이 교직에서 일한 그녀는 조기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시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골 생활, 처음엔 모든 게 좋았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달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 조금씩 불안감이 커졌고 시골에선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적어졌습니다. 친구도, 대화도, 일도 없는 시간이 계속되자 그녀는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겪었습니다. 은경 씨는 용기 내어 지역 아동센터에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그 일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후 방과 후 독서지도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는 주 3회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수입도 생기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삶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은퇴 후 중요한 건 수입보다 소속감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61세 장영철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퇴직 전에 이미 은퇴 후를 위한 직업을 준비한 보기 드문 분입니다. 50대 중반부터 주말마다 동네 마을회관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무료로 하며 강의 기술을 익혔고 60세 퇴직과 동시에 시니어 교육 강사로 정식 계약을 맺게 됐죠. 처음엔 내가 강의라니 싶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나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고 나도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꾸준히 강사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사 떠난 날부터 나만의 브랜드를 키우는 게 제2의 인생이에요. 이 세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하나쯤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 퇴직 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역할, 정체성,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그 일이 없으면 은퇴 후의 시간은 무기력으로 가득 찬 긴 터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년은 빛날 수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의 제2 직업, 제2의 역할, 제2의 소속감을 다시 설계해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사는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퇴직은 단순한 종료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인생이 훨씬 더 길고 복잡하며 준비 없이는 금세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제로 은퇴 후 제2의 일을 준비할 때 꼭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 3가지를 현실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은퇴자들의 삶을 지켜보며 축적된 실전 지침입니다. 첫 번째 전략, 경제성보다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다. 은퇴 후 일을 찾을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얼마를 벌 수 있느냐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수입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내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인가입니다. 체력, 관심, 자존감,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 이 5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몇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서 있는 노동이 힘에 부쳐 2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반려견 산책 도우미 일을 시작해서 벌이는 작지만 오랫동안 즐겁게 이어가고 있죠. 핵심은 내가 즐겁게 오랫동안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 단기 수업보다 장기 설계가 필요하다. 요즘 유행처럼 각종 자격증 강좌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양보호사, 컴퓨터 활용 능력, 물론 이런 교육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자격증 하나 딴다고 일자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나만의 길로 연결 지을 것인가에 대한 기획과 전략입니다. 한 예로 50대 후반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어씨는 자격증을 따고도 한동안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연고도 없었고 자신의 생활 패턴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자격증을 딴 B씨는 은퇴 전부터 주 1회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의 흐름과 인맥을 쌓아왔고 자격증 취득 후에는 그곳에서 바로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핵심은 나에게 맞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두모작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직업보다 역할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사 부장님, 학교 선생님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이름표는 사라집니다. 갑자기 그냥 김씨가 되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일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정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노년층의 건강 코치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아이들의 책 친구, 지역사회 봉사자, 중장년의 멘토, 동네 공방의 장인이 되고 싶은가? 이런 사회적 역할이 선명하면 그에 따라 필요한 활동, 기술, 네트워크, 수입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역할 없는 일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이 없는 역할은 금세 사라집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할까보다 먼저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는 존재, 쓸모 있는 사람, 사회의 일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퇴직 직후가 아니라 퇴직 몇 년 전부터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맞닥뜨릴 긴 공백과 정체성 상실, 경제적 불안, 관계 단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 당장의 작은 움직임이 훗날 얼마나 큰 안전망이 되어줄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늦기 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은 기다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두 번째 무대를 직접 준비해 보세요. 퇴직이 끝이 아닌 진짜 시작이 되려면 당신의 준비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하니까요.